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ENA 언어, 그녀들의 법정에 거대한 음모론을 들고 돌아온 여러분의 드라마 가이드입니다. 4회 방영 이후 지금 게시판과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죠. 죽은 줄 알았던 박주환이 검사 박재열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라영의 집 앞에 나타난 그 소름 끼치는 엔딩 때문일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환의 귀환은 이 드라마가 준비한 거대한 반전의 서막, 즉 아주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리를 경악하게 할, 심장을 먹게 할 충격적인 반전은 박주환의 정체가 아니라 지금 라영의 집안에서 숨쉬고 있는 소녀 한민서의 정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원작 스웨덴 드라마 언어의 파격적인 설정과 한국판의 치밀한 복선들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왜 한민서가 이 비극의 정점인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4회 엔딩의 그 충격을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네요. 나영은 자신의 집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박재열을 보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죠. 그가 건넨 오랜만이야 윤나영이라는 인사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20년 전 숲속에서 시작된 사냥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왜 20년 동안 죽은 듯이 숨어 살다가 하필 지금 검사가 되어 나타났을까요? 원작에서도 가해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그림자 속에서 여주인공들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한국판은 더 영리합니다. 박주환은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이라는 원죄를 덮기 위해 박주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박재열이라는 새로운 가면을 썼습니다. 법대생이었던 지식을 이용해 공소시효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에 넣은 거죠. 그는 단순히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그녀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법 그 자체가 되어 그녀들을 심편하러 온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리뷰의 핵심이자 이 드라마의 진짜 반전인 한민서의 정체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박주환의 등장에만 열광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작진이 1회부터 차근차근 깔아온 가장 거대한 복선은 바로 민서입니다. 원작 스웨덴 드라마 언어를 보면 주인공 엘린, 한국판의 라영은 20년 전 가해자에게 성폭행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엘린은 이 아이를 지우지 못하고 낳게 되는데 가해자의 핏줄이 가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해 딸을 자신의 조카인 것처럼 위장해 곁에서 키웁니다. 이 딸의 이름이 바로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 평생 엘린을 이모라고 부르며 자라다가 나중에 나타난 생부의 복수 도구로 이용당하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한국판은 이 원작의 설정을 훨씬 더 잔인하고 애절하게 비틀었습니다. 2005년 그날 밤 박주환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나영 역시 임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촉망받던 딸의 앞날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한 라영의 부모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라영에게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비정한 거짓말을 던졌을 겁니다. 라영은 20년 동안 자신의 아이가 숲속에 묻혔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왔겠지만 사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몰래 보육원이나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라영의 눈앞에 나타난 가출소녀 한민서일 확률이 99.9%입니다. 민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죠. 지독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지금은 부모가 모두 죽어 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민서가 사실은 입양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신을 거두어준 양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폭력의 굴레에서 살다가 가출캠으로 흘러들어온 민서. 그녀가 가진 그 깊은 눈의 슬픔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거부당했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여기서 소름 돋는 첫 번째 뇌피셜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박주환이 민서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박주환은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며 라영이 낳았던 자신의 핏줄을 기어코 추적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민서가 자신의 딸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다듬어온 것 같네요. 일부러 민서를 성착취와 폭력이 난무하는 커넥트의 지옥으로 밀어넣어 망가뜨린 뒤 라영의 변호사 사무실로 유도한 거죠. 라영은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른 채 민서의 등에 남은 참혹한 구타 흔적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박주환은 이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겠죠. 라영아, 네가 지키려는 그 애가 사실 내 딸이야. 그리고 저 애를 저렇게 망가뜨린 건 바로 나고 너는 지금 네 원수의 자식을 네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들인 거야. 박주환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 진실을 터뜨려 라영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키려 할 겁니다. 핏줄조차 복수의 소모품으로 쓰는 박주환의 광기,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에 주목합니다.
바로 박주환조차 민서가 제 딸임을 모른 채 그저 라영을 흔들 미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끝에는 그리스 비극보다 더 처참한 인과응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박주환은 민서를 그저 라영의 약점을 잡기 위한 가출 소녀 정도로 생각하고 무참히 짓밟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라영의 집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라영의 진심을 보며 서서히 엄마의 에너지를 수혈받게 되죠. 결국 극의 후반부 박재열, 박주환이 라영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거나 그녀들의 20년 전 비밀을 폭로하며 파멸시키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 민서가 그 앞을 가로막게 될 겁니다. 민서는 박주환이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어른인 라영을 위해 박주환의 심장에 칼을 꽂게 될 것 같네요. 자신이 20년 전 저지른 성범죄의 결과물인 딸의 손에 원주의 가해자인 박주환이 처단당하는 결말. 박주환은 죽어가는 순간 민서가 자신의 딸임을 깨닫고 절규하겠지만 민서는 자신이 죽인 자가 친부였다는 천륜의 비극을 평생 짊어지게 되겠죠. 악의 씨앗이 결국 악의 뿌리를 끊어내는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4회 엔딩에서 박재열이 들고 온 그 꽃다발. 그것은 부활을 축하하는 향기로운 선물이 아니라 민서라는 시한폭탄을 라영의 집안에 던져놓았다는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선규는 이미 20년 전 실종된 박주환의 사진을 손에 넣었고 아내 현진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재는 권중현이 커넥트의 VIP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지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결국 박주환, 라영, 민서로 이어지는 핏줄의 저주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주환이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아 검사가 된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박재열이 되기 위해 바친 20년은 아마 피와 원한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을 것 같네요. 원작 안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뒤 피해자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을 기다려 그들의 목을 죄입니다. 한국판의 박재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강물에서 건져진 직후 아마 자신의 원래 신분으로는 더 이상 주류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박주환을 죽이고 누군가의 신분을 사거나 위조하여 박재열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 과정에서 그가 검사가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타인을 고문하고 파괴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검찰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라영이 민서를 집으로 들일 때 그는 검찰청 모니터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라영의 일거일투주를 해킹과 감시로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하죠. 그가 건넨 꽃다발 속에 도청기나 초소형 카메라가 숨어 있을 거라는 추측, 결코 과한 상상이 아닐 것 같네요. 여기서 아주 디테일한 복선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민서의 등에 남은 그 참혹한 구타의 흔적, 단순히 폭행의 결과일까요? 저는 그 흉터의 모양에 주목합니다. 원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몸에 자신만의 표식을 남겨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판 사회에서 권중현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커넥트 VIP의 징표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만약 민서일 등에 남은 흉터 중 일부가 그 반지의 문양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재열은 자신의 딸인 줄 알면서도 혹은 모른 채로도 민서를 VIP들의 놀이기로 던져주었고 그 과정에서 민서의 몸에 자신의 카르텔이 가진 낙인을 찍어버린 셈이 됩니다. 민서가 라영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때 라영이 그 흉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흉터가 자신이 지금 쫓고 있는 커넥트의 문양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라영이 느낄 그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자기가 구원하려 했던 아이가 이미 적들의 표식이 새겨진 채 돌아왔다는 사실, 그게 바로 박재열이 설계한 첫 번째 심리적 지옥인 것 같습니다. 한편 현진의 남편 선규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형사입니다. 직업적 본능은 그를 자꾸만 아내의 어두운 과거로 이끌고 있죠. 선규가 입수한 20년 전 박주환의 사진. 그는 아마 그 사진 속 소년의 눈매에서 현재의 박재열 검사를 읽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전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선규가 박재열의 보이세를 밝혀낼수록 동시에 자신의 아내 현진이 살인 공범이라는 증거에 가까워진다는 점이죠. 박재열은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할 것 같네요. 선규에게 슬쩍 정보를 흘려 현진을 압박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남편의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게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선규가 민서의 출생 비밀까지 알게 된다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20년 전 죽이려 했던 남자의 딸이 지금 라영의 집에 있고 그 딸이 현재 성범죄 카르텔의 핵심 미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선규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아내를 체포해야 할지 아니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추악한 진실을 덮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되겠죠. 원작에서도 주인공들의 가족이 진실을 마주하며 무너지는 과정이 아주 처절하게 그려졌던 것처럼 한국판에서도 선규는 가장 고통스러운 관찰자가 될 것 같네요. 이제 5회에서 벌어질 일들을 더 깊게 상상해 봅시다. 박재열은 꽃다발을 건넨 뒤 아주 태연하게 라영의 집 거실로 들어오려 할 겁니다. 집이 아주 좋네, 윤 변호사. 아, 저기 있는 친구가 그 유명한 한민서양인가? 라며 민서에게 아는 척을 할지도 모르죠. 이때 민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민서가 박재열을 보고 공포에 질려 숨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나 익숙하게 그를 반긴다면 후자의 경우가 더 소름 돋습니다. 박재열이 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미 민서에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접근해 있었다면 민서는 자신을 지켜주려는 라영보다 오히려 박재열을 더 신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원작 안어의 자스민이 겪었던 비극의 핵심입니다. 친딸이 생부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친엄마를 공격하는 설정이죠. 5회부터는 라영의 집안에서 민서가 라영의 서류를 훔쳐보거나 박재열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는 스파이 노릇을 하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라영은 딸로서 사랑하기 시작했지만 민서는 박재열의 조종을 받는 칼날이 되어 라영의 심장을 겨누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제작진이 준비한 진정한 마라맛 전개는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제 뇌피셜대로 민서가 자신의 손으로 박주환을 처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박주환이 20년 전 나영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법적 처벌이 아닌 천벌일 듯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부정당하고 죽음을 맞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민서가 짊어질 친부 살해라는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라영은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죄까지 자신이 뒤집어 쓰려 할지도 모릅니다. 20년 전 현진이 배틀을 휘둘렀던 것처럼 이번에는 라영이 딸을 위해 기꺼이 살인자가 되는 길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는 이제 막 서론을 끝냈을 뿐입니다. 박재열의 꽃다발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민서의 퇴생 비밀이 밝혀지는 그날 우리 모두는 아마 역대급 충격의 밤잠을 설치게 될 것 같네요.